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유튜브에 동영상 찍기 위해 스마트폰을 켜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올리게 된 이유는 그동안 많이 좀 바빴거든요.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이제 늦게 좀 올리게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이제 다다음 주 2019년 6월 1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여기 보시면은 신한금융투자 여의도에 있거든요. 여기 본사 2층에서 2019년 투자 콘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이투자라고 이 가치투자 대표 사이트잖아요. 이 아이투자에서 이제 투자 콘서트가 있는데 전 이렇게 큰 행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한번 해보죠 그렇게 했다가 딱 코가 끼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저는 뭐 이렇게 큰 행사인지 모르고 그냥 소소하게 그룹으로 해서 몇 분 모시고 하는 건가 했는데 아유 일이 커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 강사분들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음 제가 첫 타임 이제 맡게 되었고요. 이제 그다음 분은 이경규 대표님, 그다음에 송선재 애널리스트님, 그리고 박성진 이원투자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 이제 출석을 하실 거고요. 저는 뭐 그냥 첫 타임이니까 이제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냥 바람잡이식으로 해서 좀 몇 마디 좀 하고 이제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려고 이제 해서 이렇게까지 큰 행사가 딱 되다 보니까 제가 아이고 이거 날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하고 어제하고 준비 좀 하다 보니까 지난번 작년 재테크 박람회처럼 이날 발표할 종목을 미리 좀 한번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오신 분들하고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제 대화와 뭐 Q&A, 질의응답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미리 이제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요. 이 동영상도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이거 빨리 보기 1.5배 이렇게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을 이렇게 빨리 한 편에 천천히 하니까 1.5배속 정도 해도 듣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지를 미리 이제 뭐라 프리뷰라고 그러나요? 미리 예고편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그날은 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사를 한번 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꽃꽂이를 좋아해서 제가 저희 집에 한 20개 이상의 꽃꽂이 화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와이프 없을 때 저거 괜찮아 보이는 거니까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이 취미생활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꽃꽂이 한다고 뭐 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제가 유튜브 찍는 것도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와이프도 이거 뭐 그냥 보기 좋아서 하는 거고 저도 이게 재미 구미로 와서 하는 거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꽃꽂이 이거 한다고 뭐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저도 유튜브 찍는 걸 가지고 뭐 돈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아이투자 회원들을 위한 투자 콘서트에 참가를 하긴 하지만 이거 한다고 제가 뭔 돈을 벌겠습니까? 그냥 같이 나누고 이 꽃이 아름다우면 이 아름다운 꽃 같이 즐기면 되는 듯이 투자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들은 전문가들인데 첫 번째 타임은 이제 같은 이제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흥미로운 거 하나 받았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벚꽃 해돋회의 이제 주총 참석장인데 제가 이거 받았다고 이제 몇 분한테 막 자랑을 막 했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 2019년 이거 주주총회 그 참석장 하나 받았는데 제 아는 분도 막 10개씩 받았더라고요. 한 10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야 역시 이 바다에는 고수가 정말 많구나. 저는 이제 참 하나 받아갖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컴퓨터 앞에 이제 세워놓고 나도 버핏처럼 투자하겠다 마음먹었는데 이게 10개나 갖고 있는 분이 있었다니 저는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투자 콘서트에서 가서 제가 뭐 강의를 하면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고수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좀 지루하거나 뭐 뻔한 얘기한다 싶으시면은 잠깐 나가셨다가 2 시부터 진행되는 진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의로 해 봐야 39,000 원인데 아마 강의로 대여하고 빼면 사실상 10일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거 빼더라도 뭐 나머지 3 분께 전문가니까 그분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을 어떤 종목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하다가 뭐 소형주 같은 것도 참 생각했었거든요. 했는데 소형주 얘기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 푸드라는 다들 아는 이제 우리 가치주 있죠. 뭐 이거 보시면 제가 지금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샌드위치라든지 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급하는 회사여서 여러분들도 익숙히 잘 아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푸드는 그냥 우리 주위에서 스타벅스만 가도 알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제가 요즘 다니는 직장하고도 거리가 가까워요. 그 맥주집이 데브스 스토어라는 이제 맥주집이 있는데, 그는 이제 가게도 운영하고 있는 집이어서 뭐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난한 기업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매수하기에 부담 없는 시점이고, 지금 매수하면은 손해를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제가 좀 뭐 자신 있게 추천드려도 요건 듣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신세계 푸드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남으면은 그날 뭐 발표할 다른 종목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30분 이내에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2주 있으면은 뭐 저렴한 비용, 우리 39,000원이면은 뭐 맥주 한 잔 값도 안 되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주말에 뭐 그냥 뭐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뭐 그 그냥 이야기 나누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야이 투자도 뭐 돈을 벌려면은 이 정도 가격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정말 실비 위주로 하는 거고, 저도 뭐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렇고,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그 정식 제목은 직장인도 가치투자에 성공하셨다라는 제목이고, 앞에 서술에서는 이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걸 가지고 얘기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은 실제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신세계 푸드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만 옆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 보시면은, 예, 30장이 넘어가고 있죠. 예, 많은 자료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보완을 할 거고요. 보완을 할 거고, 이거 직장인도 가치투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제목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주식 투자, 그리고 왜 기표는 기회에 닿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는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6월 1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내용인지 좀 짐작이 좀 안 되죠? 예. 예, 제가 이 화면을 이미지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과연 나의 생각일까? 아니면은 나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그대로 이제 뭐 복제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제 건물과 모더니즘적 건물,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제
그 정의가 무엇이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자크 랑캉이라는 이제 랑캉의 그 "기표는 귀에 닿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진다." 이 의미를 우리 주식 투자에 적용을 하면은 어떠한 이제 그 이게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 아이투자 회원들을 위한 이제 콘서트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250여 명이 오신 분들 중에서 이거 다들 잠을 자거나 아니면 2 시부터 듣겠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그래서 이런 이제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아마 안 들으실 것 같고, 나중에 종목 이야기를 해야지 뭔가 좀 얘기가 좀 흥미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예 제가 이제 갖고 온 이제 무난한 종목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 아니라 반등, 이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신세계 푸드 이제 주가를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죠 한번. 주가가 여기서 거의 7만 원대에서 25만 원까지 이게 날아갔었잖아요 한 번요 이거. 이 날아간 이유가 그 이것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1인 가구 증가 HMI 시장 확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사실 이제 큰 시대 흐름이잖아요. 이제 1인 가구 증가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HMI 시장이 커진 것도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신제품에서 한번 급등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주가가 이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거의 역사적 신저가 수준, 2010 년부터 이제 19년 10 년이잖아요. 10년 중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2010년 수준이에요, 2010 년. 이때까지 빠져 있어서 52주 신저가가 아니라 520주 신저가, 10년 신저가거든요. 그래서 살 만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가 망할 회사냐면은,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 1인 가구 증가가 갑자기 바뀌었나요? 아니면 HMI 그 시장, 그 가전 간편식 시장이 좀 줄어들었나요? 둘 다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아닌데 그러면 주가는 왜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해서 헤매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이때부터 2018 년부터 이렇게 주식 주가가 거의 그 반토막급으로 난 이유는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이거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제가 다른 종목 분석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회복이 더디고, 특히 올해 1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최악이었죠 이게. 이 분기 보고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그거. 뭐 시간 관계상. 올해 9억 나왔어요 분기 단기순이익. 분기 단기순이익 9억 이면은 지난 분기 적자에 이어서 사상 최악의 실적이거든요. 작년에 적자가 나고 이제 9억 이면은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거를 버렸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음 이거 이제 제 유명한 짤이죠. 이게 택배에다 이렇게 했더니 이거 진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이게 참 황당하게 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릴 때 이제 풀무원에가 지난 4월 말 그 특강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풀무원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어닝 쏘크니까 손절해라, 손절."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끝까지 다 읽어 보시면은, 끝까지 다 읽어 보시면은 손절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 앞부분만 읽어 보셨나 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들 제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신세계 푸드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이번 1 분기 실적이 사상 최악이었어요 이게. 그거는 누구나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신세계 이마트가 대주주인 이 신세계가 분기 실적이 이 최악인 이 현 시점에 이렇게 계속 주가가 이제 이 그 520주 신저가 수준인 이 상태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영원히 회복 못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회복 가능한 이제 급락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만 기대를 한다면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그럼 50% 올라갑니다. 50%. 요까지만 가더라도 50%. 1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최근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들어보면은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스탠드가. 그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에 대해서 강력한 예 밀어붙이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30 한 최근 3 동안 30% 올렸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를 앞으로도 그렇게 못 올리거든요, 이제요. 그러면은 이제 신세계 그 푸드의 그 실적이 달라지면은 그게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로 가면서 이거는 회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현 수준 520주 신저가 수준의 이 주가는 뭐 3년 전 주가, 뭐 2년 전 주가 정도까지만 가면은 50% 정도는 이제 벌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사업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 12월 31일자 이제 직원 현황인데요. 이때 신세계 푸드 남자 직원, 여자 직원인데 남자 직원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2,066명이었죠. 그리고 3,500만 원을 1년 연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난 그 다음에는 2,100명 정도 조금 더 늘어났고 3,700만 원으로 그 전에보다 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죠. 그게 3,700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얼마나 늘어났냐면 직원 수는 2,200명, 200명이 더 늘어났고 4,2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결국 최근 3년 동안 3,500에서 4,200이면은 몇 프로 늘어난 겁니까?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이제 단기 순이익단에서 돈을 벌지가 못했는데 이제 이게 둔화가 되면서 적응을 해 나가면은 신세계 푸드의 이런 그 분기 단기 순이익 9억이라는 이런 이제 어닝 소크는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생활의 발견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제 지도를 보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쪽 근처에 좀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그 데버스 스토어 센트럴 시티점에서 한 번씩 이게 호프를 한잔 해요. 호프를 한잔 하면은 여기가 이제 문인데 이 가면 늘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예. 가면 이렇게 햄버거하고 맥주 마실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저녁 겸 이제 좀 피맥이라 해서 피자하고 맥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피자하고 맥주 마셔도 되고 햄버거하고 맥주 마셔도 되는데 저 그때는 피자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먹으면은 이제 분위기도 더 괜찮고 좀 시끌벅적하지만 2층이 있거든요. 이게 2층이에요. 2층에서 먹으면은 여기서 실제 맥주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맥주 만드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 삶이 많은 거 보면은 이 신세계 푸드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 많이 앉아서 먹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세계 푸드가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괜찮아 보이고 또 특히 신세계에서는 이제 정용진 회장님인가요? 그분이 비전 2023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매출 5조 원 이건 뭐 믿을 수 없겠죠. 믿을 수 없지만 이제 방향성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제조를 확대하겠다. 확장하게 MB를 확장한다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급식은 프리미엄으로 간다. 식재자는 B2B로 가고 외식 부분은 데버 스토어처럼 이제 그 고급 맥주집을 만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데버 스토어에서 맥주 맛 괜찮았어요. 가격이 한 만 원, 한 잔에 만 원이니까 비싸죠, 이게 가격은. 가격은 비싼데 요즘 사람들,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격보다는 품질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맥주도 괜찮고 해서
저는 뭐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제조 쪽이 확대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이제 투자 포인트라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음 달에면은 지금이 5월 19 일인데, 그 5월 9 일자 이제 뉴스를 보면은 다음 달이면, 내달이면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오산 신공장이 준출하는데 이게 조감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공장을 이제 오픈을 6월 달부터 이제 문을 열면은 연간 700억 정도의 이제 식품을 생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출이 이제 제조업이거든요. 여기서 뭘 만들 거냐면은, 이 보시면은 1 층에는 물류 창고를 쓰고, 2 층에서는 케이크, 3 층에서는 이제 샌드위치, 4 층에는 피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뭐 케이크는 아까 제가 이거 보이시죠? 여기 스타벅스? 보이시나요? 예. 스타벅스에 매장에 가면은 케이크도 팔고 샌드위치도 파는데, 이게 여기서 이 신세계 풀서 만든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저희 회사 앞에도 스타벅스가 2 개나 있어요. 2 군데나 있는데, 다른 집은 사람이 좀 없어도 스타벅스에는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직원들이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샌드위치를 먹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고 가시는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강화된다는 거는 이 회사의 성장성이 이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이고, 특히 이제 보시면은 매출이 2015 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고무적인 거는 제조 부분 매출액이 이렇게 300억, 700억, 1,400억, 2,100억, 근데 700억 이자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3,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5 년, 15, 16, 17, 18, 19 되면은 330억 짜리가 거의 한 2,800억, 3,000억까지 가면은 10배 가까이, 8배 정도의 성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 차트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분기 실적 최악의 현 시점에 이때 사면은 이제 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한번 기술적 분석해 보죠, 이거. 대바닥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사자 좀 보이긴 하는데, 520주 신저가인데 실제로는 뭐 데블스토어 같은 맥주도 잘 만들고 있고, 바로 이제 다음 달이면은 오산 신공장도 이제 오픈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회사는 괜찮아 보인다. 특히 이제 뭐 회사에서 그룹사 차원에서도 특히 신세계 푸드 쪽에서는 이제 제조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분기 실적 악화가 거의 이제 그 바닥권인 건 확실해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게 PSR이잖아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지금 시가총액이 보시면은 이제 3,200억 이거든요. 3,200억 에 밖에 3,200억 정도 나오는 시가총액 보이는 기업의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조 2천억.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1%만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120억이 플러스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동사를 사 놓으면은 크게 손해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제가 아이투자에서 주최하는 투자 콘서트에서 "신세계 푸드는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뭐 신세계 푸드에도 또 공부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가 못 봤던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때 질의사항 있으면 이제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1인 가구 전가발 HMR 시장 규모인데, 이것 때문에 그게 주가가 4배, 3배, 4배 갔었는데 이게 바뀐 건 전혀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현재도. 음.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이게 말하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그다음에 1인 가구 및 4인 가구 전가는 이제 뭐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4인 가구는 줄어들고 있으면 HMI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아침을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도 보면은 아침에 샌드위치 하나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시장은 커가고, 그 커가는 시장에서 이제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괜찮아질 거다라는 거고,
또 요즘은 또 여성분들이 가정주부로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맞벌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50%. 예. 이렇게 육박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노력보다는 그 시간에 좀 더 다른 이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HMI 시장이라든지 그 가전 간편식 이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제조업이 커지는 이 부분이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체 급식 시장이 이게 직격탄을 맞긴 했어요. 이게 지난번에 주 52시간, 다른 기업 분석할 때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근데 이게 한번 지나고 나면은 대기업 위주로 재편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 소상업자들이 계속 망하고 있는 이 시장을 이제 그 신세계 푸드 같은, 풀무원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 장악해 갈 거니까 이거는 이제 걱정이 없고, 문제는 외식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인데, 왜냐하면 4인 가족에서 1인 가족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뭐 3명 4 명이서 같이 먹는 것보다 혼자 먹는 게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문제긴 한데, 이것도 앞서 본 것처럼 이제 고급 맥주라든지 이런 거로 좀 변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식품 제조, 이게 성장성을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으며, 그 식품 유통점은 원래 돈을 못 버는 거고 앞으로도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이 시장 이 두 개에서 성장성이 이제 담보가 돼 있다. 그리고 외식 부분에서는, 외식은 뭐 그냥 똔똔 정도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는 이제 적자인 거는 맞아요. 적자에서 이게 외식 쪽이 워낙 원재료가 비싸다 보니까 차는 비중이 높고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맞는데, 이거는 좀 축소를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뭐 글 읽어 보니까 이제 신규 매장 같은 거는 잘 안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외식 쪽에는.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이라고 이제 보이고, 이 두 부분의 성장 부분에서 나는 이제 큰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세계 푸드를 이번에 투자 콘서트에서 이제 추천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고, 이게 또 추천했다가 또 다음 또 이는 제가 또 오픈 모임을 하게 되면은 또 항의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런데 그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지,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4월 26일 일인가요? 그때 한 모임에서 이게 풀무원을, 그때 저도 이제 뭐 좋게 본다 했는데, 풀무원도 비슷한 사업 부분이거든요. 근데 콩 가격이 좀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뭐 풀무원도 크게 투자 아이디어가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갖고도 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추천했던 시점이 아마 26일 이날이거든. 이날 추천했나요? 26일 이날 추천했는데, 추천 가격보다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여전히 대두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크게 손해 보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신세계 푸드도 그 품무원도 이제 한번 크게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신세계 푸드도 뭐 520주 신저가 수준이니, 이거 뭐 사서 그냥 1년 홀딩하면은 이게 더 망가질까요? 예? 더 망가질 것 같진 않은데요, 이게. 경영진이 바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페이스북에는 그 중공업 쪽, 중공산업 쪽에 있는 종목 하나 얘기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사실 오늘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시총이 거는 이제 700억인가 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 잘못 말씀드렸다가 또 너무
너무 소형주로 얘기하면은 또 안 좋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시총 3,280억짜리 신세계 푸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눌 이야기는 6월 1일 날 참석하신 분들이 한 200분은 될 것 같으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이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 그러는데 제가 올려야죠. 올려야 되는데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이제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올리는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